입니다. 자, 이 김만배 씨 관련돼서는 국민의 입장 또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또 우상호 본부장이 나와서 비판했기 때문에요. 예. 현안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설 연휴가 되면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토론 언제 할 거냐. 아, 맞아요. 이게 참 지겹습니다, 우여곡절이 네. 계속 있었습니다. 맨 네. 처음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네. 방송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양자 토론 하기로 했는데 그랬었죠. 뭐 그 날짜도 뭐 27일 하려고 했다가 뭐 30일로 했다가 막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자 토론하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법원에서.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자 토론 그거보다 양자 토론 먼저 우리 두 후보끼리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합의해서 그냥 하고 예. 사자 토론 따라오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에는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죠. 31일에 양자 토론하고 그다음에 2월 3일에 사자 토론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네. 자 그럼 우리가 31일 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합의 안 네.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첫 예. 번째 논란이 됐던 건 뭐였냐면 주제를 정하고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3개 정도 주제를 얘기했어요. 네. 뭐 제가 기억하기에 경제 통일인가요?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였고요. 국민의힘은 주제 없이 자유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주제 없이 자유토론. 자유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충돌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토론을 하자. 자유토론하자. 왜냐면 그거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협상에서 일단 양자 토론, 지금 처음부터 가볼게요. 사자 토론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사자 토론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났는데 둘이 하겠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은 사자 토론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양자 토론 먼저 하면 사자 토론하기. 처음에는 그래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같은 날. 그렇죠. 이자 토론하고 양자 토론하고 사자 토론하자. 네. 근데 그것도 안 받았어요. 너무 길게 한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모든 걸 양보해. 지금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양보해 왔어요. 그럼 좋다. 이자 토론하고 그럼 나중에 하자. 그래서 양보했어요. 네. 이자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방식을 가지고 양자 토론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또 논란이 돼요. 그 논란되니까 그럼 이재명은 그것도 그럼 풀자. 좋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뭔가요? 표현보다 뭐냐면 네. 자리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양보가 됐냐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은 자유토론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2시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뭐 주제 없이 아무거나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자. 예. 주도권 토론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제를 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걸 이재명 후보가 그 협상단에 주제 없이 해라. 괜찮다. 자유토론 해도 된다. 그것도 받는다. 대신 그러면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네. 아무 자료 없이 올라가서 하자. 둘 다. 양측 다 그러면 자료 가져오지 자료 말고. 없이? 예.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자료 꼭 있어야 돼요? 뭐 예전에 한번 그 연설하는 게 생각나서 그러신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자료 모든 걸 양보했잖아요. 뭐 네.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제 와서는 그러면 자료 없이 하자는 거예요. 자료 없이 네. 양자 토론하자. 대신 주제 필요 없다. 그럼 다 아무거나 물어봐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유토론을 하자고 한 게 경제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보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동 의혹, 뭐 형수 욕설 관련된 파일 문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아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무속 안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토론하기 전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예 네. 네거티브 안 하고 본인은 정책적인 거 질문해요. 정책. 왜냐하면 대선 후보면 미래의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언제까지 도덕성 물론 도덕성도 해야 되죠. 근데 언제까지 도덕성 붙잡고 있다. 그 정책 검증 언제 할 겁니까?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또 네거티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뭘 보고 싶어서 토론을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질문도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그럼 좋아. 절충안 마음대로 토론하게 하자 그러면 그럼 이재명 후보는 정책적인 물어보겠죠. 물론 도덕성도 얘기할 겁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연관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대신 그러면 후보들이 정말 준비된 후보인지 정책적으로 대안이 잘 있고 비전이 있는 후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 가져와서 그거 보고 얘기할 거면 물론 뭐 자료가 꼭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생생하게 있는 그들의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 없이 하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료 없이 하자고까지 양보를 해놨어요. 네. 이것도 안 받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내일 예정됐던 이 양자 토론 이거는 뭐 무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되지 전혀 않나요? 없죠. 그러니까 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자리 없이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고 네. 또 모르겠어요. 저는 아하. 혹시나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재명 후보가 또 전격적으로 이것까지 그냥 받아들일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양당의 네, 이런 네, 모습을 네. 통해서. 근데 저는 거의 모든 걸 양보하고 그냥 어. 자유토론 하자고 하는 것까지도 국민의힘이 안 받으시면 대체 무슨 마음으로 토론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오후에 예, 지금 뭐 3시 반에 민주당에 관련된 브리핑 예정이 돼 있긴 한데 예, 이게 또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그렇죠. 방송하는 와중에 민주당 입장 나올 것 같으니까요. 예, 그다음 좀 들어보도록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는 양자토론 TV 중계 불가란 못하겠어. 입장을 네, 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불법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헌법 정신을 무시한 거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왜 이거를 중계 방송 못하게 하냐. 아니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건 공직선거법에 기반한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네. 네 명의 후보가 반드시 법정 토론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세 법정 번, 토론 최소 아니에요. 3번 이상. 그렇죠. 예. 이건 법정 토론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이 주어지긴 하지만 네. 그 법의 취지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음. 대선 후보가 뭐 주요 후보 물론 또 한 명 더 있긴 합니다만 네. 주요 후보가 4명인데 이 4명의 전체적인 어떤 선택의 기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게 아하. 법원의 판결의 취지잖아요. 그럼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 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법원에서는 그럼 생중계만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또 논란이 돼요. 이게 녹화 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틀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생중계는 안 되고 녹화 중계는 되는 아하.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그것도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건 네.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결에 준해서 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아하.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4명이 다 토론을 하면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은 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것 같아요. 껄끄럽다. 1대1 구도를 네.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 여당의 후보는 본인이 단독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야당 만들어내기 위해서 후보로? 예. 1대1 구도에서 토론하는 걸 좋아하겠죠. 아.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4명의 후보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원의 취지에 맞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런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방송과 녹화의 차이밖에 없는데 어차피 방송에 내보는 그렇다고 녹화하면서 편집을 할 수는 없어요. 토론회를 편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더 시비가 더 생길 수가 커지죠. 있죠. 있는 예. 그대로 나갈 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차만 두는 거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우회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져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후보자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하는 거는 예, 가능하다 뭐 네.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비판을 좀 하고 있고 이것도 좀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토론 한번 보기 힘드네요.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왜 그렇게 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국민의힘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음. 저는요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토론을 왜 자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 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정해진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 토론의 기준에 맞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31일에 양자 토론을 할 수도 네, 있었고, 그랬었죠. 아 양자 토론 그 사자 토론 사자 토론. 이번에 이제 방송사 초청으로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글쎄요 이 양자 토론이 안 되면 또 2월 3일 이 다자 토론, 사자 토론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요 이번이 무산되면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측을 네. 해보면 이거 양자 토론 안 됐으니까 우리 그럼 사자 토론도 안 간다. 사토론하네. 이럴 수도. 그럼 저는 그래도 삼자 토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저는 윤석열 기본적으로 후보 빼고 생각. 그럼요. 그래요.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줘야 돼요. 이거는 후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반드시 물론 윤석열 후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본인이 고부해서 안 들어오는 거를 그분 기다리다가 토론 그럼 안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분이 없더라도 삼자라도 해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후보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 차별점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기회를 안 드린다? 네. 한 당의 반대 때문에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지금 밤비 조아님께서 실시간 후원을 해주셨네요. 그러시군요.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실시간 그렇습니까?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딴 분 할 때는 많이 들어오시나요? 아 비교를 해봐야죠. 그럼요. 안진걸 소장할 진거리. 때는 또 많이 들어옵니다. 진거리. 경쟁 알겠습니다. 경쟁. 경제 진거리가 제 경쟁력을- 동생입니다. 진거리. 네. 예. 자 토론 얘기도 해봤고 이거는 뭐 오늘 뭐 금명 중에 예. 결정이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잠깐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예.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합시다. 토론 성사위의 주제 구획 요구는 철회하라 했습니다. 하고 아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이제 협상이 진행될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자료도 뭐 이 논의하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A4 용지 한 장 정도만. 정도?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할 근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자 크기 조그맣게 해서 빼고 그 안 보일 겁니다. 두 분 다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안 보일 수 있죠. 요즘 제가 예, 노안이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 오는데 네. 그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을 안 하셔야지. 보여요. 글씨가. 돋보기 쓰고 봤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토론 결정 오늘은 나야지 내일 토론할지 말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유 예. 강흥남님께서 실시간 후원해 주셨네요. 자, 제가 야, 계속 이거 말씀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 네. 기다리십시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실시간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립톡스님께서도 예. 실시간 후원해 아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하겠네요. 세 분 이렇게 네. 실시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안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정도 다뤄봤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설 연휴, 설 밥상 그걸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변수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가 보는 네. 이 대선 음. 뭐라고 할까요? 대선 변수 네. 아니면은 대선 관측도 뭐 이런 걸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원님께서도 실시간 후원을 아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앞으로 남아 있는 대선 레이스 중에 좀 변수가 될지 네. 하나하나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예. 뭐가 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 TV 토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자료 없이 만약에 자유 토론을 하게 되면 네.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생방송인 거잖아요. 후보가 근데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어차피 토론해봤자 음. 다 결정돼 있다. 토론은 우리 편 잘해라 이거밖에 안 되고 다 유권자들은 지금 마음을 많이 결정을 해가지고 토론이 큰 변수가 안 될 거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네. 중도층은 안 그래요. 중도층은 이게 안 그래요? 왜냐면 네, 이번 이재명 후보의 말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맞다고 얘기하면 또 이러면 또 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실 것 같은 그 의미가 아니고요. 네. 맞다고 얘기하는 이번 선거는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반집 차이 이 얘기도 했고요. 반집 차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번 대선이요 어느 한쪽에 확 쏠리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상하고 지금의 여론 지지율 뭐 저는 뭐 이건 그 왔다 갔다 할 상관없이? 거고 예, 네. 상관없이 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어디예요?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지금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진보 보수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분들은 토론에 아무 영향 안 받아요. 뭐 누가 하든 잘하든 뭐든 관계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층을 누가 가져오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 물론 뭐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야당 측의 지지층이 더 많다고 보지만 이재명 네.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도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 양측에 실망한 분들이. 그렇겠죠.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대선 막판이 되면 이제 쏠림 현상 즉 사표 방지 본인의 네, 표가 예.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총선과 대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박시영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던데 네. 총선은요 어찌 보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심판론, 정권 유지론 네.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지금도 약간 뭐 정권 나와 심판은 있잖아요. 약간 높잖아요. 예, 뭐 차이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 프레임 때문에 아이, 정말 싫어도 이 사람 이번에 좀 바꿔보자 예컨대 그런 의미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찍는 경향이 총선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확 바람이 불면 지난번에 우리가 180석 민주당이 얻었던 것처럼 그랬죠. 그렇게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다 그 예상 못했다.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했다.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그때도 저는 인물보다는 정권 심판론, 부동산 민심 이게 저는 휩쓸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대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선은 예. 잘 보세요. 미래지향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물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네. 우리의 인생의 5년,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이 어떻게 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화풀이 선거로 돼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권 심판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인물론으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TV 토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TV 토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두 분이 하는데 양자 네, 토론을 네, 하는데 네. 주제 없이 대본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죠. 그 이슈에 대응하고 또 정책적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실언이 나오거나 두 분 중에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가 뽑아서 과연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잖아요. 의회주의가 아니고 네, 네. 의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제 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결정권이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대통령이 5년 동안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아하. 점점점 중요하게 판단이 될 거다. 그럼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TV 토론이에요. 아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고 얼마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을 거라고 하지만 그 적은 숫자가 대선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TV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TV 토론. 네. 첫째로 이제 꼽아주셨는데 TV 토론 열려야 말이죠.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네, 없을지는 네, 네, 더 봐야 된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고. 봅니다.